매달 10,000원씩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청약통장 가입 고민해보세요. 반값 씁니다. 젊은 부자를 꿈꾸는 절야강입니다. 지난 청약통장 정확히 알기 영상이 20만 뷰를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약 400개의 댓글이 달리며 문의를 주셨고요. 모든 댓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로 피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원도 헷갈리는 청약통장 오해 탑5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청약통장이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축 아파트는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받으면 되고요. 신축 아파트는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해야 하는데 바로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수백억이 있어도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합니다. 청약 1타 절야광의 청약통장 5회 탑5 바로 시작합니다. 탑5 3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3, 2, 1. X입니다. 1순위 기준이 300만원이라서 300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1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은행원이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네, 아닙니다. 웬만한 평형이면 3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라고 하니 남들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했다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2, 3년만 있으면 1순위가 되며 청약시 단지 구분을 위해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특별공급은 300만원까지만 납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자녀 유무, 소득과 같은 다른 조건으로 줄을 세우고요. 납입금액은 3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똑같이 만점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급박한 현대사회에서 당장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니 당첨될 때까지 매달 납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탑4 유주택자에게 청약통장은 필요가 없다? 3, 2, 1. X입니다. 보통 청약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제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유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보다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니 당첨 가능성은 작죠. 장기간 묵혀놓는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청약 당첨이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청약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가입했습니다. 무주택자보다 가능성이 적은데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현 정부의 정책상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은 낮지만 부동산 정책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2013년만 해도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집을 샀어야 했는데. 탑3 미성년자도 가입기간 100% 인정이 된다? 3, 2, 1. X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가입하시죠.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면 좋다고 했으니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만들어줘야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살 때 가입을 하든 18살에 가입을 하든 똑같습니다. 20세 미만의 청약 인정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도 사람이잖아요. 만약 미성년자 기간을 전부 인정해주면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분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탑2 1순위가 1000만 명인데 청약통장 의미가 있다? 3, 2, 1. 네,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도 1000만 명이 1순위인데 그냥 매매가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약의 종류는 엄청 많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1순위, 2순위는 단순히 자격을 나누기 위한 거고요. 2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가 됩니다. 참 쉽죠? 1순위끼리 민영은 부양가족, 청약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가점제로 줄을 세우고요. 공공은 납입 인정 금액으로 세웁니다. 탑1 매달 2만원씩만 내면 된다. 한 번에 모아서 납입해도 된다. 3, 2, 1. 세모입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청약은 LHSH에서 시행하는 공공분양과 자의, 이편함과 같은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다릅니다. 공공의 경우 납입금액만으로 줄을 세워서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유리하고요. 민간의 경우 납입금액이 아닌 횟수로 가점을 줘서 매달 2만원씩 넣든 10만원씩 납입하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난 절대 공공에 지원 안 하겠다 하는 분은 2만원만 넣으시면 되고요. 나는 공공도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한 달에 10만원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18년 2월 달에 2만원 냈으니 오늘 은행에 가서 그때 안 넣은 8만원 넣어달라 해야지? 이렇게는 또 안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아예 납입을 안 하면 나중에 한 번에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넣는다 해도 계산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납입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납부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뭐라고요? 매달 10만원씩이요? 이상 청약통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탑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청약통장 있는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말고 없는 분들은 바로 만들세요. 돈이 정 급하면 청약담보대출 받으시고요. 두 번째, 매달 10만원씩 납부하세요. 세 번째, 꾸준히 납입하면 기회는 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청약 당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안녕!